네, 2023년 1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누차례 연합 미사일 방어사령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연합 미방사를 향한 작업이 구체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됐던 것인데 연합특전사를 한미연합특전사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되는 데프콘 3가 되면은 한미연합특수전사령부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평시 조직으로 해서 상시 가동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로마의 베제티우스가 얘기한 거죠. 이게 군을 운영하는 기본 FM입니다. 그 구도대로 우리 군이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인기 침투 있긴 했지만 그거는 가다 보면은 물 좀 튀는 거지.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여정이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늘 나왔는데 주목할 게 없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제가 봤습니다. 1월 27일 날 밤중에 심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31대의 에만 에이브람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죠. 그걸 맹렬히 비난하면서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에 서 있을 것이다. 누가? 북한은. 네. 러시아는 러시아고요. 러시아의 군대와 인민과 함께 북한은 한 전호. 전호는 우리를 얘기하면 참호입니다. 네. 그래? 그럼 조업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파멸시키기 위한 대리전, 프락시 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리전이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대리전은 벌써 70년도 넘었네요. 1990년 소련이 김일성을 시켜서 대한민국을 치게 했던 게 대표적인 대리전이죠. 러시아를 파멸시키기 위한 대리전을 통해 패권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걸 흉심, 음흉한 생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오늘이죠. 오늘 아침 9시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인 권정근이가 나섰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통일되거나 북한 정권이 와야 되면 상당히 처벌을 받겠죠. 다시 한번 미국이 전차를 제공하겠다. 우크라이나에 그걸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미국 NSC 관계자가 북한이 러시아에게 군수 물자를 제공했다 하면서 위성사진을 공개했죠. 그것을 거론하면서 그거는 미국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하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를 미국의 자작극이다. 미국은 이번에 또다시 무근거한 조로는 조선과 러시아입니다. 조로 무기 거래사를 꺼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저들의 무기 제공을 정당해 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했다. 자, 미국은 여러 가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했다라는 걸 꺼내서 자기네 무기 제공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까지 꾸며 우리 영상을 폄훼하려는 것은 이 영상은 북한의 체면입니다. 반드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중대 도발이다. 이거는 인민군이 타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도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여정이가 나서갖고 미국을 비난만 했죠. 미국의 무기 제공만 비난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거를 권정근이가 보강한 걸로 보입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에 가게 되면 원스타급 부대로 해군 특수전 전단이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여단이라고 하는 부대를 해군에서는 전단이라고 하죠. 육군에는 1, 3, 5, 7, 9, 11, 13. 지금 5여단은 이제 평화여단으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좀 바뀌었지만 1, 3, 5, 7, 9, 11, 13 이렇게 여단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있습니다. 해군에는 한 개의 여단, 한 개의 전단만 있기 때문에 특수전사령부는 없고 특수전 전단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UDT라고 하고 또 슬래시 긋고 CL이라고 하는 그 부대가 바로 거기입니다. 주한미군은요.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껍데기만 뭐라 그럴까 장교명만 있고 주한미군 부대에 미국 특수전 부대는 와 있지 않습니다. 전시가 돼야만 미국에서 미 육군 특수전 부대 요원들하고 그런 부대들이 와서 우리 육군 특수전사령부랑 같이 한미연합 특수전사령부를 만듭니다. 어쨌든 그 연합 특수전사령부 주한미군의 특수전사령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또 공군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개발했어요.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과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이 영국 해군 함정과 함께 한반도 해역에서 합동 연합훈련을 했다. 자,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 한국 언론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잘 모르니까 그런 건데 특수전 개발단이 뭔가 하면은 데브그루입니다. 데브그루. 이제 미국 육군의 특수전 부대를 그린베레라 그러죠. 그린베레 중에 최고의 그린베레를 뭐랍니까? 잠깐 델타 포스라 그러죠. 델타 포스. 우리도 특수전 부대 중에 최고를 707이라고 하듯이 미 해군에서 특수전 전단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부대를 데브그루. 그걸 풀면은 특수전 개발단입니다. 미국 해군 데브그루 중에 일부 부대가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UDT 부대하고 영국 해군 함정하고 같이 한반도에서 특수작전을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굉장히 추운 게 시점이었죠. 해상 침투를 하고 사나우로 들어가서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이 해군 특수전 부대는 대부분 바다로 침투를 하죠.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공포트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진기라 그래서 스쿠터를 타고 갑니다. 요즘 뭐 해양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토바이 타죠. 그걸 물속으로 가는 게 스쿠터입니다. 딱 이렇게 뭐죠? 스노클링 메고 물속으로 쭉 가면 힘 안 들이고 침투합니다. 그 전에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가 그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죠. 뭐 그런 식으로 침투를 합니다. 또는 필요하다면은 함정에서부터 헬기를 타고 내려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린 다음부터 이제 그 특수전 부대 요원들은 침투를 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죠. 뭐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한다든지 김일성 특각을 파괴한다든지. 참고로 미국에서 그 9.11 테러를 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거는 미 해군 특수전 부대였습니다. 그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우리 육군 특수전 여단이 할지 해군 특수전 전단이 할지는 그때 상황 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대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영국 해군의 초기에 하면 스페이함이 참여했습니다. 스페이함이 정확하게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한미 특수전 부대를 내려준 것 같아요. 이게 작전입니다. 제3국배가 내려주면 허를 찌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미 해군이 갖고 있는 스텔스 보트 CCM 2대가 동원됐습니다. 스텔스 보트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잘 안 잡힙니다. 영국 함정에서 한미 해군 특수전 부대를 내려주면 그들이 미 해군이 준비한 스텔스 보트 이걸 타고 들어가서 타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대원들은 뭐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이제 우리 육군이 지난 24일 날 공개했나요? 우리 그 13579 중에 13여단 특전여단이 있는데 옛날에 13공수라 그러는데 요즘 공수란 말 안 쓰고 13특전여단 그러는데 이 13특전여단을 박근혜 정부 때
김정은이 목을 따는 참수 작전 부대로 바꿨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해체했던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13여단을 그 임무를 하는 특수임무여단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특수임무여단이 되게 되면 육군 13특전사 여단 요원 플러스 해군 특수전단 요원 플러스 공군 요원들이 들어옵니다. 공군 요원들이 왜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 부대가 침투하려면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김정은은 아주 안전한 곳에 있을 테니까 항공기로 바로 글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항공기로 들어가려면 공군의 부대 참여가 있어야죠. 공군에서는 뭐 CCT 컴백 컨트롤 팀이라든지 또는 공군의 특수작전기 MC-130K 같은 특수작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특전사 요원들이 특수전 요원들이 북한 전역에 들어갔을 때 비행기 타고 들어가게 되면 비행기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수송기를 타고 가서 뛰어내려서 낙하산 펼치고 내려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헬기에서 낙하산 타는 방법도 있지만 헬기에서 줄을 쭉 내려뜨려서 그걸 잡고 주르륵 내려오는 헬기 레펠, 강습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헬기가 좋은 둘 다 이 비행기는 야간에 들어가야 돼요. 야간에는 소리는 퍼지는 건 못 막지만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아주 깜깜한 달 없는 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초저공 비행을 합니다. 헬기는 기본적으로 초저공 비행을 하는 비행기죠. 헬기는 높이 뜨지 않습니다. 헬기는 주간에는 보게 되면 다 눈으로 보고 우리 자동차 운전하듯이 갑니다. 그러나 비행기들은 레이더라고 하죠. 야간에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이 북한 전역을 우리가 위성으로 다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컴퓨터 자료에 입력을 한 다음에 내가 어디로 날아갈지 미리 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내가 가야 할 그 루트하고 북한 지형하고 딱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거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터레인 컴패리전, 터컴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하려면 북한 밤에 지형을 딱 보는 레이더가 필요해요. 야간 레이더가 필요하죠. 그거 장비를 탑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날아가면서 우리 군하고 통신하면 북한도 통신 전파를 잡으니까 뭐 통신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저기 무궁화 위성처럼 정지 위성하고 거기서는 다량으로 쏘는 거니까 누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모르죠. 그걸 잡을 수 있는 위성 통신 장치라든지, 그리고도 이제 조종사가 야간을 봐야 되니까 야간 투시경, 야간 야시 장비라고 그런 것들을 탑재해야 됩니다. 이런 걸 탑재하는 거를 미군에서는 M자를 붙입니다. 뭐 미셀런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M자를 붙인 비행기들이 이런 야간 침투 장비인데, 헬기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MH-60을 씁니다. H가 붙이면 헬기라는 뜻인데 앞에 MH-60 그러면은 이 특전사 요원들을 투하시키기 위해서 뜨는 작은 소형 특수작전기고, 큰 거는 CH-47을 쓰는데 그게 MH-47 그러면은 한 30명을 투하할 수 있는 대형 헬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탁 땅에 붙어서 한 30m, 그건 거짓말이고 한 100m 이하로 딱 붙어갖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우리 공군기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저 산에다가 레이더 했는데 이게 약간 위를 15도 위를 보거든요. 그 밑으로 날아가니까 모르는 거죠. 소리는 듣지만 깜깜한 밤중이니까 인민군 전방부대는 뭐야 하겠지만 휙 지나가는 거죠. 물론 소총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송기 중에 이게 빨리 날아가면은 저공 비행을 못해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프로펠러기를 씁니다. 프로펠러 그래서 옛날 프로펠러가 아니라 터보 프로, 제트기인데 터보 프로입니다. 이러한 수송기로 미국이 개발한 게 C130이라고 있죠. C130에다가 아까 그런 장비를 붙이면 MC130입니다. 미군은 MC130을 이용해서 이 특전 부대 요원들을 적지에 침투하는데, 이거를 이명박 정권 때 그 미군이 그걸 잘 안 팔죠. 그리고 굉장히 비싸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C130 수송기를 우리 사천에 있는 T-50 만들고 지금 KF-21을 만든 카이가 4대를 미국으로부터 장비를 사서 만들었어요. 그걸 MC130K라고 합니다. MC130K하고 MH47은 아직 우리가 도입하지 못했는데 지금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그러한 항공기를 동원해서 우리 13 공수여단, 13여단, 지금은 특임여단으로 바꿨죠. 그 요원들을 우리 여단, 특전사 여단이 한 1000명 되죠. C130에다가 한 몇 명 태우나? 한 80명? 4대니까 48이 32. 뭐 그 정도. 쭉 들어가서 투하하는 겁니다. 그 바로 육군이 이 13여단을 개편한 특임단이 우리 강원도 홍천에 가면 KCTC라고 육군 과학화 훈련장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거기 가게 되면 인민군 대대 역할을 하는 11대대가 있어요. 적군대대 하는. 아직 거기랑 이제 싸움 붙이는 거죠. 물론 직접 쏘는 건 아니지만 딱 맞으면은 레이더 총 맞으면 죽은 걸로 하고, 죽은 사람은 이렇게 영연백이라고 시체 놓는 백에 넣고 이렇게 들고 나오고 뭐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특임단이 작전하는 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특임단 요원들이 뭘 썼는가 하면 파이바를 쓰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야시 장비를 붙이고 가죠. 쌍안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게 4안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 맹수라든지 집에서 개 키우거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밤에 불 딱 끄면 걔네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게 뭔가 하면 사람 눈은 그게 안 되는데, 이 의사들이 왜 진료할 때 이렇게 뭐 눈에다 붙이고 이렇게 빛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짐승들의 눈은 야간에 빛을 잘 받는 구도입니다. 그것처럼 야광, 이 야시경이라 그럴까, 이게 조그만 빛도 크게 증폭을 해주는 걸 야시장비라 그러는데, 그걸 4배로 강화한 그러한 증폭관을, 야시장비를 쓰고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그 1개짜리 썼는데 특임단은 4개짜리. 그러니까 굉장히 밤에 어느 정도로 보이느냐, 흑백으로 낮과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자주 하는데, 이러한 이제 헤드랜턴 끼고 가면은 이것도 잘 보입니다. 거의 이 정도로 보이죠.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 낮에는 태양이 저 위에서 빛이 떨어지니까 입체감이 있는데, 야시장비나 헤드랜턴을 보게 되면 내가 보내는 빛으로 보니까 입체감은 떨어집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 켜고 가면 내가 앞에서 쏘는 빛이니까 입체감은 떨어지죠. 잘 보이죠. 그 정도. 헤드라이트 켰다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특임 여단이 작전하는 걸 보여줬는데, 이 친구들은 이러한 장비 외에 뭘 갖고 가는가 하면 생체 인식기를 갖고 갑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노딜 할 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죠. 김정은이, 그때 자세히 보신 분들은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미국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는, 저도 그건 기억이 나요. 물컵에 물을 부었는데 찬물 먹잖아요, 미국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이슬이 이렇게 약간 안개 같은 게 끼는데, 김정은이는 속이 안 좋고 약해서 그런지 뜨거운 물을 먹는다고 그게 안 끼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신 그 컵을 다 자기들이 빼가죠. 썼던 침대도 다 빼가죠. 왜냐하면 거기에 세포 하나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DNA 정보가 남거든요. 그걸 정보기관은 어떻게든 입수합니다. 오줌을 누거나 변을 본 것도 다 가져갑니다. 식사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숟가락도 다 가져갑니다. 근데 어디 하나 남아있고 지문 남아있으면 생체 정보가 돼가지고 나중에 김정은이 죽였을 때 이놈이 맞다라 확인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김정은 생체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판문점에 와서 우리 문재인하고 밥도 먹고 뭐도 했고 우리 쪽에 왔기 때문에 어디 하나 찍혔을 수는 있죠. 또 마찬가지로 문재인 씨의 생체 정보를 북한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죠. 그 양반은 북한의 통일과에도 가고 평양도 갔으니까. 어쨌든 생체 정보 인식기를 갖고 가서 작전을 하는 게 쭉 나왔습니다. 육군 특전사와 해군 특전단이 특수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하드웨어도 한국이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심히 제가 보고 있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삼축 체계 가지고 북한 핵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킬체인, KAMD, KMPR.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유영원 기자를 필두로 주장된 게, 사축 체계로서 김정은을 유영원 기자는 아니다. 사축 체계로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을 하자. 그래서 이제 아까 해군 특전단하고 육군 특전사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군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북한이 어떤 식으로 간에 미사일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막아내야 되잖아요. 이 막아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를 누가 하는가 하면은 방어는 육군이 합니다. 미 육군의 방공미사일 사령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 담당하는 게 94 방어사령부입니다. 거기에 38여단하고 35여단이 있는데 38여단은 일본에 있고 35여단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여단의 예하부대 중에 하나가 성주에 사드 기지를 운영하고 또 예하부대가 군산과 오산에 있는 미 공군 부대를 지키는 팩3 부대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여단을 이끌고 있는 이 94 미 육군 방공 미사일 사령부가 이게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예하로 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한 8개국, 미국을 제외한 7개 나라 군인들을 불러서 같이 연합훈련을 한답니다. 요거는 우리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한국, 일본 등 해군들과 함께 림팩 훈련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여기서 어떤 무기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SBX-1, SBX-1이라고 하는 큰 배가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왜 우리 그 바다에서 기름 뽑는 시추선 있죠? 바로 그 배입니다. 근데 기름을 뽑지 않고 거기다 거대한 레이더를 올렸어요. 미사일이 쭉 날아올 때 태평양을 넘어가는 중간 동안에는 섬이 없으면은 미사일 찾기 어렵잖아요. 이게 중간에 딱 있어서 잡아주는 겁니다. 아주 장거리 탐지를 하는 거죠. 이 배까지 동원해서 IBX-1까지 여기를 이제 한국군도 가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를 우리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전담해서 맡게 돼 있는데 이 미사일 방어사령부를 미 육군의 아까 35여단과 같이 연합부대로 만들자는 게 저희 주장이었고 권명국 우리 공군 방공포병사령관 지휘관도 그런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사드를 구경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도 지금 천공3를 사드급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하는 게 맞고요. 왜 맞는가 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라고 할 때 그걸 누가 제일 먼저 탐지하는가 하면 레이더를 갖고 있는 공군이 탐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우리 공군 작전사령부에 가게 되면 항공우주작전본부, 항작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딱 판단해가지고 직전 지시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쏠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가 먼저 때리게 되는 KMP 킬체인을 하죠. 그 미사일 사격 지시를 공군 항작본부에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작본부는 한미연합으로 우리 공군 작전사령부하고 주한미 7공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한반도에 많은 레이더가 있는데 미군이 설치한 게 있고 우리가 설치한 게 있고 또 미국은 공군께 있고 육군이 있는데 이 모든 레이더 자료가 오산에 있는 항작본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미연합으로 운영합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쏠 조짐 보인다. 이거는 미국의 위성으로 잡아주겠죠. 그 정보도 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쏴 그러면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가 현무하고 KTSSM, 에이타크ම්스를 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올라오는 분들이 있으면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천궁이나 팩3 쏴서 잡고 미 육군의 성주에 있는 사드 부대가 잡고 오산과 군산에 있는 미 육군의 팩3 가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포병 육군마다 사단마다 가게 되면 105mm, 155mm, 그다음에 천무, 구령 이런 포도를 해서 천포, 현무 보고 다 쏘게 KMP라는 그 지시까지를 공군 항작본부가 내립니다. 육군은 뭐 어떻게 할 틈도 없어요. 그 정보는 한미연합이 같이 하는 항작본부가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지휘를 공군서 하니까 그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차라리 공군으로 넘겨라. 그래서 한꺼번에 통제하게 하고 그리고 이 두 부대를 미군과 연합시켜라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러한 조짐들이 이번에 한미 8개 나라가 참여하는 미사일 방어훈련 BMD에 하면서 이제 하나씩 실현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연습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정권이 바뀌니까 확실히 바뀝니다. 이 문재인은 친북 정권이 맞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3월 달부터 해가 날이 풀리면은 제일 먼저 쌍용 훈련이 펼쳐집니다. 지금 오키나와에 가게 되면 미3 해병 원장단이 있어요. 군단급 부대죠. 거기서 해병 1개 사단, 그 다음에 항공 사단, 그 다음에 군수 지원 부대, 이 3개 사단급 부대, 내지는 1개 여단급 부대가 와주면은 우리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이 우리 해군의 배랑 같이 해갖고 포항 일대 그 무슨 해변이죠. 거기서 빡 강습 상륙하는 공중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하는 쌍용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개의 각종 기동 훈련이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과거는 독수리 훈련, Fall Eagle이었는데 이걸 이름 바꿨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쟁은 현대전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참수작전을 설명됐고 미사일 방어작전을 한미연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보게 되면 미국이 첫 번째 했던 게 스페셜 S-Day 작전입니다. 스페셜 워페어 데이 작전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육군 특수전사령부, 미 해군의 영국군 특수전부대, 호주군 특수부대 해갖고 이 부대를 D-Day 이전에 이라크 전역으로 침투시켜서 미리 파괴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때 후세인을 제거하는 작전인데 그건 하지 못했지만 주요한 시설들을 다 파괴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특수전부대, 미국 특수전부대가 영군 배를 이용하든 상선을 이용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 MC-130K든 MH-47이든 타고 들어가서 쫙 뿌려지는 겁니다. 조용히 비밀리에. 그래서 그 작전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면 그 다음에 하는 게 A-Day 작전입니다. A-Day 작전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미슬 데이입니다. 이라크 때 보게 되면 미국이 그때 토마호크니 뭐니 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아댑니다. 그럼 그 적지에 들어가 있는 미국 특수전부대는 뭐하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하면은 이미 정찰 위성으로 확보한 특수시설들을 다시 한번 알려준 거를 거길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공군기하고 해군기들이 떠서 다시 한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라크 전역은 군사시설, 그 다음에 정부시설은 초토화되죠. 그 다음에 G-Day, 그라운드 데이라 그래서 미 육군 3사단이 쫙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조공으로 미 해병 1사단이 들어갔죠. 영국군 해병 같이 코만다고 2개 주공 조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나요? 그 82가 아니고 105 공수사단 있죠. 그거를 대형 수송기를 실어갖고 저 북쪽에서 낙하산으로 투하시킵니다. 그때는 벌써 이쪽 방공망은 초토화됐기 때문에 대형 수송기가 들어가도 얘네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소리만 듣고 합니다. 그래서 보병부대를 투하시켜서 세 방향으로 쫙 해갖고 바그다를 점령해 들어가는 거죠. 아마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 그래도 비슷한 구도일 겁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공수사단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육군 2사단을 신속 기동사단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앞으로 이제 공수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우리 공군에서 대형 수송기를 더 갖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 카이에서 수송기 국산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번에 UAE 가서 대통령이 같이 하자 그런 합의를 했는데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북진을 할 수 있는 3사단 같은 부대는 우리 육군의 7군단 예하에 뭐 수기사라든지 거기는 부대가 제법 있으니까 됩니다. 부족한 게 뭐냐? S-Day 작전은 스페셜 워페어가 약했는데 이 훈련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슬 부분을 우리가 KTSSM, 에이타컴스, 현무 2, 3, 4 있어서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공군으로 옮겨서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미전사하고 미사일 방어사령부를 같이 운영하게 하는데 이 두 부대도 미군과 연합으로 만들어놔라. 그리고 특수전사령부를 늘 움직일 수 있도록 한미연합으로 평시적으로 해놔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딱딱딱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이번에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할 때 좀 나왔었는데 4.25 사업으로 올해 중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정찰 위성을 발사합니다. 이거는 그 누리호 가지고 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우리 누리호 발사랑 별건이고요. 지난번 많은 국민들을 깜짝 놀라면서 기분 좋게 했던 뭡니까? 한국형 ICBM 발사 하나 발사했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에 해당되는 걸 한번 우리 저녁 무렵에 ADD가 발사했는데, 그런 발사체도, 우주 발사체도 위성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거와 다른 겁니다. 이건 미국과 같이 우리가 이제 F-35 사준 대신으로 기술 받아갖고 하는 건데, 정찰 위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군도 북한 보고 일본도 보고 우리도 보고 서로 교환하면서 미사일 계속 위성이 돌아가면서 못 보는 시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래서 이제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 중요한데,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게 누구다? 문재인 정권이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복원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정찰 위성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씩 이번에 북한 뭐 무인기가 들어와서 어쩌다 그러는데, 그런 허점들은 있지만 진짜로 하게 되면 박살을 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가게 되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북한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여정이가 이렇게 떠들고, 권정국 누구예요? 권정근인가 이렇게 떠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남북 간의 아임스 레이스, 군비 경쟁입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제가 예상한 대로 장거리 미사일로 달라 그러죠. 미국의 에이타킴스 달라 그러는데, 에이타킴스보다 좋은 게 한국의 KTSM, 우리의 현무2니까 저는 이것도 수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테는 직접 파는 게 어렵다면 폴란드가 살 수 있다고 제가 계속 예측하고 있는데, 그걸 가야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나 폴란드를 지원하거나 또 나토 국가를 지원하면서 러우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북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러우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남북 간의 암수레이스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패퇴하는 쪽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우리 국가정보원을 빨리 정상화시켜가지고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도록 공작을 해야죠. 이런 것들이 윤 정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봅니다. 한미연합 미방사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한미연합 특전사 비밀가동 조짐들이 보이죠. 그래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전쟁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게 되면 원치 않지만 바로 붙여주는 거죠. 이게 FM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FM대로 가고 있다. 제가 쭉 집회경무에서 본 거를, 발견한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과 정부를 위해서 한번 격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